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이 사실은 응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또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이게 엔비디아와 구글에서 함께 만든 그런 시스템인데, 이제 엔비디아의 파일럿의 시스템은 이제 입력으로 이미지가 들어오고 출력으로 이제 그 스티어링 휠의 각도 10개 중에 하나를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여기는 이제 이미지를 처리하는 CNN이라고 하는 구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어찌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 모듈이고, 그래서 이제 이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 모듈 파일럿에 이제 우리가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이제 만약에 스티어링 휠 각도가 이제 왼쪽으로 이제 틀었다고 하면 왜 왼쪽으로 지금 이제 그 스티어링 휠을 틀었나요? 라고 하면 이렇게 초록색 픽셀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설명해주고, 만약에 이제 직진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에 왜 지금은 직진으로 가나요? 라고 하면 이렇게 보이는 차 옆에 서 있는 제 차 거리 옆에 있는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고, 만약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 스티어링 휠을 휘었을 경우에는 왜 그렇나요? 라고 하면 지금 이 길에서 옆에 이제 둔덕이 잔디와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 있어서 오른쪽으로 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이제 그 질문 드릴 수 있는 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할 텐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기능이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실까요? 아니면은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실까요? 물론 이제 어떤 분은 가격이 너무 비싸면은 이제 이게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시겠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만약에 가격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이 기능이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AI 알고리즘에 이제 카메라에 뭐가 이물질이 끼었는지, 아니면은 회로에서 무슨 오작동을 하는지, 아니 평소와 다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게 이제 딥러닝 이런 이제 인공지능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모델을 사용하는 데 중요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딥러닝의 이제 입력을 이제 어느 입력 때문에 지금 이 결정이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모델을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제 그거 말고 또 수천만 개의 노드가 어떻게 생겼나요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 뇌에 있는 이제 노드, 이제 뇌세포처럼 이제 그 우리 딥러닝도 수천만 개의 노드가 있는데, 도대체 그 노드들이 어떻게 작동하나요? 작동하는 걸 볼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모든 노드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이제 MIT에서 이제 안토니오 토랄바 교수님 연구팀에서 이제 그 진행한 연구를 좀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이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여기 보시면 입력으로 이미지가 들어오고, 여기 자동차가 이게 아이들이 노는 자동차가 있고, 옆에 이제 그 잔디밭이 있고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요만큼은 자동차고, 요만큼은 이제 잔디밭이고, 요만큼은 이제 문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이제 픽셀마다 다르게 이제 분리되어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델이 좀 특수해서, 이제 왜냐면은 이제 픽셀별로 아웃풋을 나와야 되니까 보통은 딥러닝이 입력이 들어가면은 이제 사이즈가 아주 작아지고 피처 특징수가 많아지는데, 여기에는 입력이 들어가면 이렇게 입력의 사이즈만큼 이제 저희가 이제 50 x 50 정도인데, 그 어느 부분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위치가 이렇게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팀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레이어를 가져서 우리가 해부학 실습을 하듯이 레이어를 이렇게 잘게 잘라서 어떤 물체가 들어왔을 때 요 지금 해부학하는 그런 이제 판처럼 하는 게 액티베이션이 많이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놀랍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딥러닝이 안에 있는 노드들이 블랙박스라서 못 볼 것 같았고, 어떤 물체와 관련이 별로 없을 것 같았는데, 굉장히 많은 물체들이 그 안에 실제로 바깥에 있는 그 노드들이, 채널들이 이렇게 우리가 해부학처럼 본 노드들이 바깥에 있는 물체랑 잘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레지넷이랑 구글 에리넷이랑 VGG 이렇게 세 개의 이제 모델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레지넷의 5번째 OC 레이어에 있는 유닛 264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플랜트를 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플랜트가 이렇게 생겼고, OC 유닛의 1243번째 유닛은 이렇게 생긴 그 비행기를 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옆에 1379번째 우리가 자른 곳은 이렇게 좀 하늘을 나르고 있는 비행기를 보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중간에 이제 좀 다른 인셉션 OB라고 하는 레이어에
이제 626번의 그 노드들을 보면 여기 기차가 있는데 지하철 같이 생긴 기차를 옆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나올 때마다 검출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수천만 개의 노드가 있어서 모든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몇 개의 노드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면 특정 노드들이 왔을 때 액티베이션 된다. 그러니까 사람 머리에도 아마 어떤 특정한 기차가 들어왔을 때 아니면은 비행기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하이라이트 되는, 액티베이션 되는 그런 노드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딥러닝도 똑같이 우리가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어떤 노드가 언제 액티베이션 되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연구입니다. 또 이제 이런 연구를 좀 더 나가서 저희가 이제 딥러닝 안에를 돋보기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한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생성 경계를 고려한 딥러닝 돋보기라고 이제 한글 이름을 이제 지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생성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난수가 들어가면 임의의 난수가 들어오면 여기 이제 사람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얼굴이 나오는 것을 학습할 수도 있고 실내 내부 이제 거실을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거 학습할 수도 있고 건축물을 만드는 것도 학습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돋보기를 만들고 싶은데 딥러닝의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먼저 딥러닝 내부를 좀 소개시켜 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는 딥러닝은 안에 굉장히 이렇게 고차원 공간의 변수가 굉장히 많아서 일단 우리가 그냥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주 고차원 공간에 여러 가지 격자들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근데 공간이 조금 커서 보통 공간이 8000차원 공간에 그리고 이제 격자를 나누는 이제 면들이 이제 한 4000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는 2디멘전, 그러니까 2차원 공간을 표현을 했는데 이 공간 안에 이제 4000개의 선이 있는 거죠. 하나의 선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노드의 부호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노드가 4000개가 있다면 이 부호가 4000개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선이 4000개가 있는 거랑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입력 공간에는 8000차원의 입력 변수가 있었고 그리고 출력에는 이제 각자의 격자를 따라서 그 격자의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위인지 아래인지에 따라서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거나 이렇게 부호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6개의 면으로 보았을 때 같은 공간의 부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점들은 한 격자 공간에 있고 그런 것들은 부호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동일한 비슷한 문제를 생성하는 딥러닝 생성 공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여드리면 이 딥러닝 생성 공간이 같은 곳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는 다른 공간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이미지와 생성 공간과 옆에 있는 생성 공간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는 비슷하게 이렇게 교회 그림이 있고 하늘도 있지만 사실 다른 교회가 있고 다른 이제 하늘이 있는데 이 같은 격자 공간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그림들은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이제 건축물에서 조금씩 다른 변형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공간이 너무 크니까 8000차원 공간에 4000개의 격자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하나가 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을 이제 격자가 이제 구부러지지 않은 곳곳이 이렇게 선처럼 평면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딥러닝은 입력과 출력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선들이 구부러지고 접혀지고 이래서 이렇게 그 볼록한 모양이 아니라 볼록하고 오목한 모양이 섞여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2D면은 그래도 볼록 오목이 괜찮은데 8000차원 공간에서 볼록 오목이 섞여 있으면 사실 그 안에 있는 점들을 찾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하나 이제 착안한 게 로봇에서 이제 로봇도 조인트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관절이 되게 많은데 그럼 관절이 굉장히 많은 데서 이제 플래닝을 할 때 한 점에서 다른 점까지 갈 때 어떻게 움직일까 이럴 때 표현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이 이제 RLT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Rapidly Exploring Random Tree인데 스티븐 라발 교수님이라고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 옆방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어쩌다가 로봇 알고리즘을 듣다가 그런 재밌는 알고리즘 굉장히 복잡한 공간에서도 구부러진 공간에서도 잘 풀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거 알게 됐는데 우리 문제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니
물론 이제 로봇은 한 점에서 다른 점까지 가는 점이 다르지만 이 알고리즘이 구부러진 공간을 잘 설치할 수 있고 우리는 그걸 조금씩 바꿔서 한 점에서 그 끝에 이제 경계까지 가는 것으로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 이 알고리즘을 거의 비슷하게 이제 조금 바꿔서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경계를 고려한 RRT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딥러닝 안에다 그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 이제 하나의 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점들로 이렇게 트리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저희가 그 알고리즘 딥러닝 내부를 보는데 적용을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래는 굉장히 이게 복잡한 공간인데 기계학습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제 중요한 이제 몇 가지 10% 정도만큼의 격자를 이제 평면을 이제 나누는 것들을 이제 고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적은 이제 격자를 이제 만드는 걸로 고안을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든 격자를 썼을 때는 모든 이제 평면을 썼을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미지에서 아주 비슷한 이미지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격자를 조금 이렇게 이제 들어 올려서 이제 옆에 있는 격자까지 넘어갈 수 있게 허락을 했더니 이제 조금 안경을 쓴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색깔이 바뀐 뒤에 배경의 색깔이 바뀐 것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들어 올렸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성별이 다른 것도 나오고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색깔이 이제 바뀌어지는 것도 어떻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저희 알고리즘이 이렇게 RRT 알고리즘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 경계를 이제 벗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그 경계에 있는 점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또 제가 예제를 말씀드려 보이면 교회 건물에서 예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트리가 만들어지는지를 설명드렸는데 여기 보시는 빨간색은 이제 경계니까 더 이상 펼쳐지지 않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초록색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방향이 있고 파란색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고 주황색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이제 파란색 방향으로 만들어질 때 노란색 오렌지색 방향으로 만들어질 때 이제 초록색 방향으로 만들어질 때 어떤 점이 다르게 보이시나요? 혹시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 초록색 방향에 좀 이 부분 창문이 좀 더 만들어지는 거가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비슷한 공간에 있어도 초록색 방향으로 갔을 때 이렇게 창문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이 둘 사이의 차이도 보이시나요? 파란색과 이제 오렌지색의 차이 거의 비슷한데 오렌지색의 경우에는 배경이 좀 더 빨간색 이제 그런 석양의 빛이 만들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딥러닝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차이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딥러닝 어떤 딱 특별한 노드들이 이제 잘 학습이 안 됐을 때 이런 노드들에는 정말 학습이 안 된 이미지만 생성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